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1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1위를 한 번도 뺏기지 않았던 나라에서 최근 한국 관광객들을 향해 욕은 물론이고 가게에서 내쫓거나 위협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 관광객들이 이 나라로 떠나자마자 여행지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마틴이에요. 저는 영국 런던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21살 대학생이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영국 외무부에서 일하시는 외교관이시고 어머니는 유명 국제 NGO 단체에서 아동 인권 보호 활동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국제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세계 평화와 국가 간 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죠. 수업 중에 교수님이 최근 태국과 한국의 관계 변화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두 나라는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들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는 거예요. 태국 내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반한 감정도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왜 갑자기 두 나라 사이에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해졌어요. 한국과 태국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인데 어떤 요인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 저는 한국과 태국의 근현대사부터 살펴봤어요. 두 나라는 20세기 중반 이후 수교를 시작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이어왔죠.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태국 내 한국 기업 투자가 급증했고 양국 간 교역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여기에 더해 2000년대 초반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태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한층 높아졌다고 해요. 한국 드라마나 K-팝이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 화장품이나 패션 등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도 상승했죠. 저도 방콕에 놀러 갔을 때 시내 곳곳에서 한국 브랜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의 원인을 몇 가지로 짐작해봤죠. 우선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현지인들과의 마찰도 늘어난 것 같아요. 매년 15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는데 이들 중 일부가 무례한 행동으로 태국인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죠. 특히 한국인들이 현지 물가를 무시하고 바가지 요금을 주고 물건을 사는 바람에 태국 상인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두 번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이에요. 최근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현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한국산 제품의 홍수 속에 태국 전통 산업이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정치적 요인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반한 정서에 편승해서 한국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걸 보면요. 심지어 한 정당에서는 선거 유세 기간에 한국인은 물러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대중의 감정을 선동하니 반한 정서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 거죠. 작년에 일어난 한 사건은 이런 불편한 기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줘요.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현지인 남성의 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이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죠. 한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고 자국민 보호 조치에 나서자 태국 내에서는 한국의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국 수많은 한국인들이 태국행 비행기 표를 취소하거나 여행을 연기했고 이로 인해 태국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국가 간 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그 밑바탕에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균열이 생기면 파장이 생각보다 빠르고 넓게 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국가 간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의 노력 말이에요. 일방적 이해관계보다는 상생과 협력에 방점을 둘 때 양국 관계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 차원에서 저는 이번 계기에 정치 외교 학도로서의 사명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국가 간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걸 말이에요.
통찰력과 실행력을 갖춘 외교관이 되어 태국과 한국 같은 문제들을 능숙하게 중재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지금은 세밀한 상황 분석이 더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태국 내 반환 정서의 확산 추이라던가 태국 정부의 공식 입장, 양국 경제 교류 현황 같은 걸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한국 기업들의 현지 경영 행태나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 조사 결과 같은 것들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의 교훈도 참고해 볼 생각이에요. 국제관계에는 보편적 처방이 없겠지만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사례들은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번 태국 방문길에 저의 안목을 더 키워나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외교관이 되려면 현장에서 부딪히며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테니까요. 무엇보다 태국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질 계획이에요. 저 또래의 대학생들이나 한국과 교류가 잦은 현지인들을 만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한국인에 대한 그들의 인상이 어떤지, 무엇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경청하는 거죠. 진솔한 대화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해결의 단초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역할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한국과 태국 양쪽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대변하는 거예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교 구실을 하는 거죠. 물론 저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 모여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방콕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곧장 시내로 향했어요. 방콕의 뉘앙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교통체증으로 바빴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법 인상적이었죠. 화려한 간판들과 길가에 늘어선 노점상들, 그 사이를 오가는 인파들까지 이국적인 느낌과 활기찬 에너지가 공존하는 거리였어요. 저는 먼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쇼핑몰로 향했어요. 작년에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폭행당한 사건의 현장이기도 한 곳이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국인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쇼핑몰 안에는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눈에 띄었어요.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국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매장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요즘 태국 손님들 사이에서도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해요. 특히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다만 최근 반환 정서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를 공개적으로 찾는 손님은 다소 줄어든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높게 평가받고 있었어요. 쇼핑몰을 나와 한국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가봤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한국 업체들이 이곳에 진출해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만난 한국 주재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사업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반환 정서로 인해 현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일부 태국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현지 경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면서요. 한 주재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위기를 발판 삼아 더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시내를 벗어나 교외의 한 대학교로 향했죠. 그곳에서 태국인 대학생들과의 좌담회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그리고 양국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토론은 예상 외로 뜨거웠어요. 학생들은 저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반환 정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죠. 일부 학생은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학생은 정부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그들의 복잡한 감정을 엿볼 수 있었어요. 한류 콘텐츠를 사랑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제적 위협으로 인한 반감과 문화적 우월감에 대한 피로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더라고요. 한 학생은 한국을 존경하면서도 때론 질투나고 밉기도 해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 속에서도 학생들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어요.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동반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말이에요. 또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로 우호관계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좌담회를 마치고 캠퍼스를 나서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건네더라고요. 에밀리 씨,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태국과 한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진심 어린 당부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한국에 꼭 전하겠다고요. 이 여정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국가 간 관계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의 인식과 태도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배웠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국가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열쇠가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경험을 밑거름 삼아 정치 외교 학도로서의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고 싶어요.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외교관이 되는 꿈을 향해 말이죠. 그러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는 안목, 현명하고 균형 잡힌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과 실행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거예요. 물론 제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고민과 노력이 모여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될 거라 믿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세계 말이에요. 제 꿈은 바로 그런 미래를 앞당기는데 제 역할을 다하는 거랍니다. 이번 태국 방문은 그 꿈을 향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거고요. 국가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개인의 역할은 무엇일지 꾸준히 모색하려 해요. 방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그동안 현지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걸 학교 수업에서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이번 주제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 나라의 사례를 통해 국제관계의 본질적인 과제와 해법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삼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태국 양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보편적 과제가 놓여 있더라고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치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 말이에요. 결국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양국 관계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몇 가지 제언을 담아봤어요. 먼저 양국 정부가 외교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 분위기 조성, 문화 콘텐츠 협력 등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거죠. 양국의 싱크탱크나 NGO, 대학 등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데 유용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 편견과 차별을 경계하는 성찰, 그리고 열린 소통의 자세야말로 국가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토대가 될 테니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 취지에서 학교 학생회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학교와 태국의 대학들이 협력해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학 때 양국 학생들이 상대국을 방문해서 함께 생활하고 토론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동 학술대회나 봉사활동 같은 거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우정과 연대의식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회 친구들의 반응이 무척 좋더라고요. 교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내 토론회, 영화, 상영회, 전시회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왔어요. 교수님들께서도 학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요. 덕분에 제안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의 물결이 태국과 한국 사이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물론 국가관계의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험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막연히 좋은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가진 역량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선은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해보려고 해요.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학교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생각이고요. 이 분야의 석학들과 소통하면서 가치관과 비전도 구체화해 나가고 싶어요. 언젠가는 한국과 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갈등 지역에서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꿈이에요. 제 이야기가 조금은 망상에 가까운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고민과 노력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국가 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거예요.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국가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열심히 알려나가겠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평화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드디어 유엔 산하기구 중 하나인 유네스코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파리 현지 사무소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 프로젝트를 보조하는 역할이었죠. 유네스코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기관이에요. 평화를 위한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죠. 처음 출근했던 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과 헌신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서자 프로젝트 개요와 일정이 붙어있는 화이트보드가 제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국경을 초월해 협력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했죠.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아시아 지역 내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거였어요. 각국의 문화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문화 교류의 장애 요인들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제안하는 게 주요 과제였죠. 한국과 태국 간 문화 교류에서 비롯된 갈등을 연구 사례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 정책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화상회의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 교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죠. 문화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간 우호와 이해의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특히 태국의 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문화는 경계를 넘나드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문화로 소통할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지만 동시에 공통의 가치도 확인하게 되죠. 그 공감의 순간이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 교류라는 렌즈를 통해 국제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계기였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동료들의 전문성과 열정에 감탄했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경을 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외교 분야에서의 경력이 오래된 실장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는 일은 돌을 하나씩 쌓아 평화의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돌은 크고 어떤 돌은 작지만 모두 다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빛나는 분이셨어요. 유네스코에서의 시간은 국제기구가 하는 일의 깊이와 폭을 실감하는 기회였어요. 분쟁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모든 어린이가 교육받을 권리를 지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혜택이 고루 퍼지도록 힘쓰는 모습을 보며 제 꿈이 더 명확해졌죠. 언젠가 저도 국경을 넘나들며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인턴십을 마치고 런던의 학교로 돌아왔지만 제 가슴에는 새로운 꿈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평화 구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거예요.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고 화해와 상생의 세기를 여는데 제 역량을 바치고 싶었죠. 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유네스코에서의 배움이 그 꿈의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어요.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저는 학업에도 더욱 매진하고 있어요. 국제평화 구축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면서 평화의 개념과 이론을 탐구하고 있죠.
한국과 태국의 사례에서 출발해 문화 교류가 화해의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해 볼 생각이에요. 이 연구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갈등 해결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물론 평화를 위한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죠. 가는 길에 좌절도 맞닥뜨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만난 동료들처럼 작은 돌을 하나씩 놓아가며 굳건히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젠가 그 다리 위에서 태국과 한국의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의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 부르는 날을 꿈꿔봅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평화의 시작이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다름으로 인한 갈등의 벽은 허물어질 거예요. 지난 학기에 동아시아 국제관계론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이 사례가 제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특히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국가 간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수업을 선택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의 외교관 발령으로 3년간 싱가포르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경험한 동남아시아의 역동적인 문화와 급속한 발전상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특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위스에서 자란 제가 한국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작년 여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청년 포럼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 때문이었죠.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다른 문화를 향한 개방적인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제 절친한 친구가 된 지수는 제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 산업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더구나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어요. K-팝, K-드라마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교육열까지.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경제적, 외교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죠. 실제로 저희 룸메이트도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 되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우리 학교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의 날 행사에서 한국 부스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현대 문화까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식의 다양성에 많은 학생들이 매료되는 걸 보면서 문화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외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와 존중이라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다면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 노력하는 것처럼요. 제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국제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고요. 이번 한국과 태국의 사례를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실제로 아버지께서 외교관으로 일하실 때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국가 간 관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지 배웠어요. 때로는 사소한 오해나 문화적 차이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함께 배웠어요. 제 어머니는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세요. 세계는 점점 더 연결되어 가고 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특히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지금 작은 오해나 불화가 순식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목격하고 있죠. 최근에는 학교 동아리에서 글로벌 문화 이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더 나은 국제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지난주에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워크숍도 진행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한국현대사회에 의해 특강에도 참여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문화적 개방성과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그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점을 위한 과제로 시작했던 이 연구가 이제는 제 진로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어요. 앞으로 저도 국제관계 전문가가 되어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이 주제로 학내 학술지에 에세이를 기고하기도 했어요. 문화적 이해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쓴 글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잠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양국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런 작은 충돌과 갈등이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 친구 마리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국제관계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말하곤 하죠. 각각의 악기가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각 국가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요. 최근에는 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국제관계 학술 컨퍼런스에도 참가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만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흥미진진한 분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학기에는 문화외교와 국제관계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에요.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의 문화외교 사례를 더 자세히 연구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문화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번 학기가 끝나가면서 저는 이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제 미래의 커리어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단순히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들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나은 국제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제 꿈은 언젠가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 경험을 통해 그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쁘네요. 앞으로도 이런 배움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진 국제관계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얼마 전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국제관계는 단순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막 시작한 제 여정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워요.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특히 우리 학교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다양한 친구들과의 경험이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지난달에는 우리 학과에서 주최한 미래의 외교관 워크숍에 참가했는데 그곳에서 현직 외교관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제관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베테랑 외교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진정한 외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욱 선명해졌답니다. 사실 처음 이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는 많이 막막했어요. 너무나 방대한 지식과 복잡한 관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걸요. 다음 학기에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관심 가져온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그곳에서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 앞으로도 이런 배움과 성장의 여정이 계속되겠지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